얼마 전에 제가 28기 극장판 예고편을 보고 극장판에 나올 만한 장면들을 예상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 만들면서 이 단서들을 토대로 망상을 섞어가지고 이 극장판의 스토리도 예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8기 극장판 처간의 잔상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만든 영상이라 제가 쓴 내용대로 안 흘러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뇌 빼고 이렇게 흘러가도 재밌겠다 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10개월 전 야마토는 어떤 눈 덮인 산속에서 강도 사건의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강도 용의자 2명 중 1명은 잡았지만 1명은 이 산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범인의 흔적을 쫓고 있는 거였죠. 그렇게 산을 뛰어다니던 야마토의 눈에 대형 파라볼라 안테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야마토는 잠시 안테나를 봤다가 바로 주변을 살펴봤는데 어떤 수상한 인간이 야마토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야마토는 총을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왼쪽 눈을 다치게 됐고 눈을 부여잡고 있는 사이 범인은 눈사태를 일으키고 도망가버립니다. 야마토는 고통 때문에 미처 눈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그렇게 눈에 파묻혀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마토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됐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야마토는 사건 전후의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뭐 때문에 눈사태에 휘말렸고 어디서 뭘 봤는지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1년이 넘게 회복을 해야 할 테고 그렇게 회복하고 나서도 경찰로 복직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요괴 같은 회복력을 가진 야마토는 10개월 만에 경찰로 복직합니다. 그가 경찰로 복직했을 때 자신과 함께 일했던 유이 형사라던가 공명 형사 등이 없어진 상태였지만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다시 그들도 야마토의 동료로 복귀하게 됐죠. 한편 경찰은 야마토가 부상당한 사건을 그저 사고로 기록해놨었는데 어떤 한 경찰이 이 사고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경찰은 완이란 경찰이었고 이 경찰은 나가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자세히 파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사를 하던 완이는 이 사건에 자신의 경찰학교 친구인 모리코고로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코고로와 완이는 경찰학교 시절 항상 붙어 다녔던 콤비였고 최근에는 연락을 잘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완이는 코고로에게 전화를 걸어봤고 코고로는 전화를 건 사람이 완이라는 걸 알자 매우 반갑게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둘은 추억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한동안 옛날 얘기를 하다가 와니가 전화를 건 목적을 말했습니다. 와니는 코고로에게 나가노의 야마토 형사에 대해 아냐고 물었고 코고로가 알긴 안다고 말했습니다. 와니는 코고로가 야마토 형사를 안다는 것을 듣고 그 외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그 결과 이 나가노에서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니는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종합해보기 위해 코고로와 통화를 끊었고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버렸고 자신이 알아낸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사건에 묻히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니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전화를 했던 코고로가 생각났습니다. 모리 코고로는 현재 경찰 관계자도 아니고 사설 탐정이니까 모리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 함께 해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와니는 바로 다시 코고로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어떤 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니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죠. 한편 코고로는 오랜만에 와니를 만나서 신나버렸고 란과 코나는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신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니란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코고로는 와니에 대해 다 설명을 해줬고 이번에 나가노의 야마토 형사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만나서 나한테 뭔가를 전해주려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코나는 왜 현직 경찰이 야마토 형사에 대한 걸 물어보고 뜬금없이 아저씨에게 뭔가를 전해주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고 란과 함께 와니 형사님을 보고 싶다는 식으로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코고로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같이 따라오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코고로와 란 그리고 코나는 와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가기로 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난과 코고로는 뭔가 심상치 않다 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총성이 난 것 같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던 중 누가 봐도 수상한 인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걸 목격했고 코난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범인을 쫓아갔습니다. 코고로도 범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오토바이를 탄 범인을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따라간 코난은 오토바이를 탄 범인에게 살인슛을 날려보기도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범인을 쫓던 코고로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경찰들이 도착해서 사건 현장을 정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코고로는 누가 당한 건지 근처의 다카게 형사에게 물어봤는데 다카게 형사는 아직 신원 확인은 안 됐지만 코고로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코고로는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친구인 와니였죠. 코고로는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와니에게 나에게 뭘 전해주려던 거냐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고 다카게는 그럼 모리코고를 말리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모리코고로는 진정을 한 뒤 이번에 와니가 희생당한 이 사건을 반드시 자신이 해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고로가 이런 일을 겪고 얼마 안 지나서 국립천문대의 직원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가노의 공명과 유이 그리고 야마토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립천문대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해봤는데 들어보니 이 천문대에 괴한이 침입을 했고 직원이 그를 잡으려고 하다가 되려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나가노 형사들은 혹시나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하며 여러 곳을 다니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야외로 나가서 파라볼라 안테나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야마토는 그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테나를 한동안 보고 있던 야마토는 갑자기 왼쪽 눈을 붙잡으며 쓰러졌고 야마토가 걱정
걱정된 유이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하고 다른 날에 다시 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돌아온 나가노 형사들은 도쿄경찰청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들어보니 도쿄에서 어떤 경찰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인 사건이 10개월 전 야마토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야마토는 천문대에 갔을 때 갑자기 10개월 전에 다쳤던 상처가 아파온 것과 이번에 도쿄에서 죽은 형사가 10개월 전에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연 같지 않았고 선뜻 도쿄경찰청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쿄경찰청으로 갔더니 자주 보이던 모리란 탐정과 코난이랑 꼬맹이가 보였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리란 탐정이 평소 같지 않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 역시 이런 진지한 모리 탐정이 좀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찰들끼리 회의할 땐 코난이 모르는 척하며 단서를 얘기해서 모리 탐정이 풀게끔 해야 하는데 이번엔 코난이 나설 필요 없이 이미 코고로가 완벽하게 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이번에 도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천문대에서 일어난 직원 습격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 범인은 국립천문대 근처에 있는 10개월 전의 사건 현장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걸로 추측됐고 경찰들과 모리 탐정은 일단 마을 근처에서 범인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수색을 하던 중 밤이 됐고 눈도 많이 내리고 어두워졌으니 야마토와 유이는 일단 마을의 별장에서 쉬기로 하고는 수색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야마토와 유이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쐈고 야마토는 당황했지만 일단 유이를 챙기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총에 맞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았고 일단 차에서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뒤로도 총격은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던 차마저 폭발하게 되죠. 야마토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나의 친구들로 보이는 꼬맹이들이 자신을 쏘던 범인들에게 달려든 것 같았고 란이 범인에게 날라차기를 해서 범인을 쫓아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야마토는 얘네가 왜 여기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박사님이랑 함께 천문대 체험학습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야마토 형사님을 본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야마토는 덕분에 살았다고 고맙다 말했고 멀리서 공명형사가 오더니 무슨 일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야마토는 일단 어둡고 눈도 오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했고 근처에 어떤 산적같이 생긴 남자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본인 집에 와서 일단 쉬라고 말해준 덕분에 야마토와 나머지 일행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간 뒤 야마토는 공명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고 공명은 야마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마 범인은 야마토 자네의 기억을 노리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야마토 역시 범인이 자신을 노리는 건 10개월 전의 사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고 아직 범인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있다가 이 아이들마저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해가 밝는 대로 숙소를 빠져나와서 단독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원래 야마토는 단독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이 생각을 읽은 유이가 야마토를 따라왔고 야마토는 별수 없이 함께 행동하기로 합니다. 한편 코난과 코고로는 야마토가 돌아오던 길에 습격을 당했고 그 뒤 숙소에서 사라졌다는 것까지 듣고는 그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대체 왜 범인이 야마토 형사를 노리고 있는 거고 야마토 형사가 본 건 뭐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산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한 병 같은 걸 발견합니다. 그 병은 산소 가스통이었고 이게 터지면 눈사태가 일어날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한 가스통을 멀리 차버렸고 모리 코고로는 방금 뭐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코고로에게 범인이 눈사태를 일으키려 한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코고로는 그걸 듣고 잠시 생각이 빠지더니 혼자서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다른 때라면 저 아저씨를 따라가서 허짓거리 하는 걸 못하게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모리 코고로의 모습은 정말 명탐정 그 자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저씨의 행동을 믿기로 합니다. 한편 유이와 야마토는 10개월 전 야마토가 쓰러졌던 그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향해 어떤 괴한이 총을 쏘기 시작했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움직였음에도 범인이 자신들을 쫓아와서 야마토와 유이는 당황했고 결국 범인에게 잡히기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야마토는 유이를 밀어버려서 범인이 자신만을 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야마토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공명이 범인에게 총을 쏘며 등장을 하죠. 범인은 총을 맞았는지 총 쏘는 걸 멈췄고 이제 얌전히 체포되나 싶었지만 갑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걸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른과 동시에 산의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폭발의 효과로 눈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토는 10개월 전처럼 꼼짝없이 눈에 파묻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명이 야마토를 밀어서 눈사태에 휘말리지 않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공명은 10개월 전 야마토가 눈사태에 휘말려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었을 때 친구였던 야마토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야마토가 있었으니 망설이지 않고 그를 구하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야마토도 확실하게 눈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야마토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반동으로 공명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코고로는 천문대에 온 상태였습니다. 그가 천문대에 온 건 진범을 잡기 위해서였고 야마토를 향해 총을 쏘던 인물은 그저 진범에게 이용당하던 가짜 범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경찰 소속의 인물이었고 그 인물은 본인이 10개월 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진범이 경찰 소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와니가 10개월 전의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알고 있던 거였죠. 진범은 자신을 막으러 온 코고로에게 잠자는 명탐정이라 들었는데 안 자는 상태로도 꽤 추리를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리 코고로는 진범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포기해라고 말했습니다. 진범은 웃으며 어떤 버튼을 누르더니 근처에 있던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진범은 이 지역은 산골짜기라서 여기 있는 안테나들을 망가뜨리면 모든 통신들이 정지되고 사건에 대한 자료들도 다 사라진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내 범인은 없던 것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고로는 붕괴하며 일단 진범을 제압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코난이 어느새 모리코고로에게 발신기와 도청기를 붙여놨었고, 코고로의 추리를 다 듣고 나서 코고로의 몸에 몰래 놔둔 탐정단 배지로 말을 건 것 같았습니다. 코난은 코고로에게 멋있는 추리였다고 말하며 지금부터는 나와 하이바라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쯤 하이바라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끔 천문대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자료들을 건드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코난에게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가 됐지만 통신이 멈추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옛말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때려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니 가라 라는 외침과 함께 초강력 슛으로 축구공을 차서 안테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안테나는 멈추지 않았고 정상 작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범을 잡는데 성공도 하고 진범의 10개월 전 범행 증거도 남게 된 거죠.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지만 아직 야마토와 공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야마토와 공명을 찾아내자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공명과 야마토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공명은 야마토를 구하다가 어떤 수심이 깊은 동굴에 갇혔고 힘이 빠져버린 바람에 익사할 뻔했으나 야마토가 공명을 찾아내서 구해내준 거라고 하네요. 공명이 눈사태에서 야마토를 구해줬듯이 야마토가 이번엔 공명을 구해낸 거죠. 이렇게 겨우 돌아온 그들에게 유의가 달려가며 극장판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고 쿠키 영상은 모리코고로가 코나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뭔가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으로만 이렇게 장편 스토리를 짜봤는데 중간중간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 오지게 하고 또 사건 트랙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고민을 오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이어지는 것도 있고 제대로 설명 안 한 것들도 있던 것 같네요. 극장판 스토리 짜는 각본가분들이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8기 극장판 내용을 예상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극장판이 개봉할 건데 인생에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남들보다 빨리 영화를 본 거밖에 없는 한심한 스포충들이 5월쯤부터 댓글에 와가지고 극장판 스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뭐 유튜버기 때문에 스포 당하는 건 각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테니 댓글 보시더라도 인기 있는 댓글들만 보시고 모든 댓글을 확인 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